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최초 법어 중에서 수신의 요법과 제가의 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신의 요법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3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불교 교사 최초의 법어에 따르면 수신의 요법은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고 수양, 연구, 취사를 놓지 아니하여야, 그렇게 해서 뭘 한다?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은 닦을수, 여기서 신을 몸신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도 자신, 나, 자신을 닦는다 이렇게 풀은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수신은 모든 공부의 근본으로 수신이 안 되고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그 힘이 잘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신을 다 마친 후에 제가하고, 가정을 다 다스리고 치국, 나라의 일을 하고, 이런 기계적 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걸 사용하지는 않았다. 수신이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인격 수양이 완성된 후에 사회로 나아가는 논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양이 부족하다 하여 사회활동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의 어떤 역할을 꼭 수신이 다 돼야만 된다. 이것과 너무 1대1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수신의 기초 기반하여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향해 나아가라. 이런 뜻으로 수신의 요법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신의 요법 1조입니다.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기서 시대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 말은 대종사님 법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또 거기에 따라 해야 되고, 뭐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소태산 대종사는 익산총부를 건설하시고 도서관을 마련합니다. 야, 이게 성자로서 정말 소태산이 큰 특징 중 하나죠. 익산총부에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도서관의 위치를 우리는 표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도서관이 있었다고 우리는 표기를 해야 됩니다. 안내 표지라도 우리는 달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도서관이 향후 원광대학교 도서관의 모체가 됩니다. 도서관은 학문을 준비하는 기반이었습니다. 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익산총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재생의세의 사업을 할 때 이 도서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품을 거느리는 솔성의 한 방면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솔성을 한다면 배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성품을 거느렸다 하면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말입니다. 수신의 중요한 지점이 바로 시대를 따라 배우는 학업과 학문 준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이라는 것은 묻고 배우는 거지 꼭 그런 책만 보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책이나 정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그 시대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로 수신이라는 겁니다. 수신의 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시대에 맞고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지식인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학업을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자신을 닦는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수신하는 사람, 수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노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사막 중에서 정신수양을 말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정신수양을 말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정의를 잃지 말라는 대목이 특징으로 나옵니다. 분수는 정근대 사회의 신분에 따른 사고방식입니다. 너 분수를 지켜. 그것은 네 신분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지. 너 오버하지 마.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니야. 너는 그것만 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신분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신분사회에서 쓰는 용어. 그런데 여기서 쓰는 신분은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지킨다는 그 뜻은
그 상황에 타당한 정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도에 맞게 해라. 절도에 맞을 때 안정이 된다. 이런 마음 공부의 용어로 사용을 하신 거죠. 수양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 용어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19장 말씀입니다.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할 것이요. 이게 지금 외정정에 대한 설명이신데, 이처럼 희노애락의 경우를 당하여 대의를 먼저 세워요. 희노애락을 딱 다우면 이게 옳은 일인가, 처음부터 이게 당연한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이런 대의를 딱 세워서 그 상황에 적절한 그 대의에 맞게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을 바로 분수를 지킨다고 말을 하는 거죠. 적절한 분수를 지켜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정을 얻는 정신 수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절도를 챙겨서 희노애락 간에 망령된 번뇌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수신의 한 조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길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을 밟다 보면 시비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석해 보겠다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 대각후 첫 교화를 시도할 때 하늘의 대행자라고 하시며 방평교화를 펴십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의 민중은 실생활의 정법을 모르고 허위와 미신에만 정신이 돌아가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이 방평교화를 할 때 방평교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실 때 이런 그 걱정에 잠기십니다.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밟아갈 사실이 아니라, 밟아갈 이 실제의 일이 아니라 신통 묘술의 허위를 따르는 현실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당면했던 것입니다. 딱 느끼니까 답답하고 이 일을 장차 어찌 해결해 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계셨던 것이죠. 신통 묘술의 그 허위가 아니라 사람이 가야 할 실생활의 인도, 사람이 가야 했던 이 인도에서 사리를 연구하여서 시비의 사실을 판단하여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비를 잘 판단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치는 대소유무라면 이런 시비라고 합니다. 이치의 대소유무를 천조, 하늘천, 지을조, 하늘의 지음, 하늘이 짓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진리 그대로의 모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의 시비이에는 인조, 사람이 짓는 거다. 시비에는 사람이 짓는 것이지 다른 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소유무는 본래 주어져 있는 실제라면 시비에는 이에 따른 인간이 지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소유무에 따라 무엇이 사실이고 허위인지 분석하여서 시비를 건설해 가는 것이 연구력으로, 이것이 바로 수신의 한 조목이다. 대선생님, 수신을 하려면은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이 네 번째 나오는데, 취사하는 주의심을 지속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로, 실행하는 취사력이 바로 수신의 덕목이라는 거죠. 수신의 중요한 덕목이다. 수신을 했다 하면은 취사력이 있는 거예요. 취사하는 주의심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보행하듯이 한 발은 아는 지식으로 전진한다면 다른 한 발은 실천하는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이 이렇게 양발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지와 행은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발로 보행하듯이 우리가 이 지식과 실행은 함께 진행돼야 된다. 만일 아는 지식으로 전진이 됐으면 이제는 그 다음은 실천하는 실행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서로 한 발씩 나아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만 만일 원리적 깨달음만 추구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원리적 깨달음만 추구해요. 그러면 이제
지, 아는 것만 추구하죠. 또 어떤 사람은 실천을 수행만 강조해서 방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이건 스텝이 꼬이게 돼서 결국은 인생이 가야 될 길에서 넘어지게 된다. 회보 제2호 초기교단에서 초기관에서 발행됐던 이 간행물인 회보 제2호에서 언고행 말은 행을 돌아보고 언고행 행고언 행한 행위는 말을 돌아보고 라는 언고행 행고언이란 제목의 회설에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말은 항상 행동을 대조하고 행동은 항상 말을 정감, 거울 보면 이렇게 뭐가 옳은지 틀린지 보듯이 정감 삼아서 언과 행이 상호 두미 서로 머리와 꼬리같이 서로 이렇게 두미로 반성하여야만 그 말도 신용할 말이 될 것이요 말도 신용할 말이 되고 그 행위도 가치 있는 행동이 될 것이냐라는 논설이 등장합니다. 참 여기도 재밌는 것이 말에 신용이 있으려면은 행위가 받침이 돼야 되고 그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행동이 되려면 여기서 말을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식이 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말은 지식과 관련된다면 행은 실천 의지와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아는 것. 아는 것은 행으로 행위는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이 두 지와 행이 교섭되고 순환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교섭되고 서로가 이렇게 보완적 순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와 행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식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고 행동은 지식을 고양시키는 이러한 과정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다. 단 지식이 목적일 수는 없으며 지식은 행동으로 옮길 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실행의 선상에 있어야 하고 행위는 지식에 기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가 가야 될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이처럼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또한 행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가고 그 행동을 통해서 또 거기서 과거 지식보다 훨씬 더 나은 지식으로 또 이렇게 업데이트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은 또다시 그 시대에 적절한 행동으로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란 건 소태산 대종사는 지식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매몰되지도 않지만 지식을 혐오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행은 정적인 논리적 일치가 아니라 지와 행은 항상 동적인 상황 속에서 지행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수신의 요법에서는 지행을 같이 해라. 그래서 가치가 중요합니다. 지행을 항상 같이 가려고 하는 것. 이 가치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행은 교차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승해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수신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사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작업을 취사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가의 요법입니다. 제가의 요법은 실업, 이 직업이라고 또 달리 말할 수 있겠죠. 실업과 근검접축, 교육과 의견교환, 도덕과 정치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시행, 역사 참조 이러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원불교 교사의 제가의 요법을 따르면 이것이 목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새 가정, 새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의 요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산용사 법어 세전을 보면 이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가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참 소중하게 있어야 되고 잘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 제가의 요법의 조목을 살펴보면 첫째,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이게 제가요법 1조입니다. 이게
이게 회보 제34호에 보면 대종사님 법문이 등장하는데 집에서 살림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대종사님 법문 중에 산업공상의 직업을 사람의 생명줄이요 생활의 강령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업 직업을 어떻게 보냐면 산업공상의 직업은 사람이 살려면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생활이 큰 골자다. 보죠. 그러니까 제가 집안을 운영하는 집안을 가지려 하는 1순위가 바로 뭐냐면 직업을 튼실하게 하여 의식주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이게 대종사님은 이 가르침은 뭐냐면 이 집안이 튼실하게 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소태산 대종사는 평생을 근검저축하여 자금을 모아 서로 상조하는 삶을 살도록 가꾸어가고 계시는데요. 그 시작이 저축조합이었고 그 자금으로 방광공사를 하여 의식주를 구했으며 이웃에게도 의식주에 도움을 주죠. 그 길룡리 이웃에도.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익상총부를 건설하신 후에도 그 낭비할 것을 저축하여서 심지어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기념식을 거행하면 평소에 드는 기념식을 조촐하게 지혜를 써서 잘하고 나머지 있는 돈들을 또 상조조합에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또 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그걸로 이 상조조합에 저축된 이 자금으로 과수원, 양잠, 양돈 또 보화당 나중에는 병원, 재중원까지도 계획하고 실천해 가고 또 이 병원까지도 계획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종사님이었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여기 수입 지출을 대조해서 근검전략 저축해서 뭘 하셨냐?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도록 하고 또 공익사업에 협조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익산정부 군에 사는 이 사람들, 제가 출가에 이 사람들이 서로 돕는 상조 관계를 통해서 실업과 의식주와 또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고 또 공익사업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자력을 양성하라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자립이 재가의 기초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2조입니다.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소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 몇 개 나와요? 여기서 2조에서 3개 나오죠.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봉하소의 책임을 잊어버리 마라. 3가지 잊어버리 아닐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호주라는 말이 등장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할 때 집각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너무 이제 아주 단세포 가족 형성이 돼 있죠. 앞으로 미래 사회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의 형태가. 그러나 여기서는 호주로 책임을 지면은 이 가라고 할 때는 이 가정도 되고 가문도 되고 어느 학파의 한 일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 책임을 맡게 되면 이 호주로서의 책임을 맡게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견문과 학업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문과 학업. 시대를 따라 견문을 넓히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는 가족을 잘 건사할 견문과 학업을 갖춰야 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유익한 가족이 되는지 등의 견문과 배움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견문과 학업이 없으면 호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뭔가 책임을 맡으면 그 가정은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이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책임의식을 부여해 준 겁니다. 또한 호주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단순히 내 가족만 잘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호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사회 전체가 모든
이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고요. 호주, 이게 그 집안의 책임자는 지금 보통 부모라고 하죠. 호주를 부모. 어쨌든 그 집안에 사실은 어떨 때는 호주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집안에 뭐 다른 사람이 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부모라는 말보다. 호주는 가족관계의 가교 역할을 잘 하여서 상하 좌우가 소통되도록 하는 일에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학업과 그 자녀의 교육을 사요의 타자녀 교육이 기반해서 호주는 실행해야 돼서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않을 일, 견문과 학업, 자녀의 교육, 상봉하소를 항상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된다. 이게 호주의 역할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가권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서태단 대종사의 공부법은 상시에는 문답하고 정기에는 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상 문답이 곧 회화입니다. 자, 이러한 문답과 회화의 방식을 가정사에서 가족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답을 공부심으로 있는 사람은 뭘 해요? 집에서는 의견 교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안 안에서 의견 교환이 잘 안 되면 사실은 공부에서 문답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정기훈련 때 회화를 하자는 것은 그 회화의 힘으로 가정사에서 문답을 잘 해라는 것이에요. 의견 교환을 해라는 거예요. 의견 교환을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이 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견 교환이 안 되고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가족 간의 주권을 서로 보장하는 가운데, 자, 의견 교환이라는 것은 어디가 어디에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주권이 서로 그 가족의 주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면 주권의 자력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지자, 뭔가 그래도 의견이 탁월한 사람들의 지자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가족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지자 본의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의견권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가장 타당한 안건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력이 세워지는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로 나가면 당당한 자력의 주권자로 서게 되고 지자, 뭔가 탁월한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본의로, 스승으로, 그 일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지자 본의의 실천자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권에서 서로 화목하고 의견 교환을 주장하는 이 훈련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이 대목인데,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는 종교를 말한다면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게 심리 밝혀주는 도덕과 규칙 밝혀주는 정치는 한마디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따르라는 법률 이게 법률 보훈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법률 보훈을 실천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언어를 복종이라고 하니까 근데 복종은 뭐냐면 따르라는 말인데 뭘 따르나? 법률 보훈.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보훈해라는 다른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대종경 교육법 37장에서는 정치는 서북풍, 종교는 동남풍이라 비유하고 있고 교육법 38장에서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하여서 겸전, 아울러서 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내외로 안과 밖으로 도덕과 정치의 그 루트를 통해서 법률 보훈하라는 것입니다. 제가의 한 요소가, 제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교동심, 정치와 종교가 그 한 마음이다. 이 한 마음은 뭐예요? 법률 보훈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정교동심을 체질화해라 라는 조항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면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고하기를 주의할 것이.
이라 이게 역사를 참고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 대은사님께서 이 말 보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그 강조점입니다. 이게 대은사님 역사 수용의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요. 역사를 참고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흥망사까지도 돌아보라는 것이고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보아서 이 역사의 지혜를 수용해서 이것으로서 희망과 안락의 가정과 단체를 도모해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실업과 교육, 이게 직업과 교육과 정치와 종교를 건실하게 갖도록 하고 또 역사를 참고하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잘 운영하고 잘 가지려니 할 수 있는 제가의요법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등 교무였습니다.